네,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민주당, 혁신당 합당 불발되나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투기 부위원장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의총이 열렸는데 여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현 상황에서는 합당 추진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오늘 오후 한 7시쯤에 최고위가 비공개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합당은 뭐 들려오는 대로 추진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좀 명확히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 합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고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합당의 즉각적인 추진에 대해 반대했던 분들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언젠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다. 대통령께서도 지론으로서 언젠가 합치지 않겠어요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다만 지방선거 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예비 후보들이 막 뛰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중도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합당을 지방선거 이전에 하는 건 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의총 뭐 정확하게 뭐 대변인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아니집니다만 어쨌거나 지방선거 전에는 힘들 것 같은 상황이다. 다만 저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불씨함은 지방선거 이후에 언제든 이게 뭐 수행기구를 그 이후에 꾸리기로 하든 뭐든 아직 길은 열려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방선거 이전에 대해서는 일단 퀘스천 마크가 좀 X로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사실 그 의총 전에 더민제라고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열었었는데 여기서도 약간 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당원, 전당원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뭐 그거 불가능할 것 같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예. 네, 결국엔 당대표의 역할 자체가 어떤 걸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계속 결단을 좀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초선 의원들 분들, 그다음에 재선 의원분들, 그다음에 최고위의 의원분들, 전체 의원총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맨 처음에 1월 21일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제시한 거는 역사와 시대 정신으로서 우리 범야권 단합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합당을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당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했고 그게 더 야권과 전체 연대 진보 연대, 가치의 연대라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걸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경청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같이 어떤 게 진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의 압승을 유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결정이 될지를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당대표의 일은 어떤 결정이 아니라 지금 수렴의 과정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튼 1월 22일에 기자회견 한 이후에 한 20일 만에 결국에는 이제 당대표가 발표한 그 안이 좌초되는 건데 이 상황을 국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요. 정말 재밌게 봤고 임기가 이제 8개월 된 대통령이 있는 집권 여당에서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특히나 이제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1인 1표제까지 관철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탄력을 받았는데 그 힘을 받고 본인은 이제 합당 문제까지 관철해서 지방선거를 대승으로 만들고 본인의 당대표 연임까지 나아가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내다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청와대가 나서서 이 특검 문제를 끌고 와서 이 합당 문제까지 종결시키는 이 상황을 보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이 전 또 발현됐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예. 결국에는 이 특검 문제와 이 합당 문제를 두 개의 트랙으로 굴러갔지만 결국에는 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특검 추천을 보고 정청래 대표와 그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합당과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빠르게 정리가 됐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역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강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정청래 대표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문제를 관철하려는 시도를 어제까지도 했지만 결국 당내에서 이 거센 저항을 넘지는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 의견이 오히려 지금 이제 합당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기억이 제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거는 아마 예. 그 특검 추천과 관련돼서 그 전준철 변호사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좀 불편한 입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나타난 거죠. 왜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좀 불편한 사람을 추천한 것 자체가 반발 아니냐라는 또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성윤 최고위원이 밝혔듯이 뭐 정청래 대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휴먼 에러가 또 있었던 겁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본인과 좀 가까웠고 그리고 좀 본인이 믿었던 사람을 추천한 것인데 그런 절차에 대한 부적절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대통령실에 불쾌함을 표했고 근데 합당과 관련돼서 하필이면 그것과 관련돼서 결국 이 대통령실에 반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아하.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글쎄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아예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제안하신 다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예, 반대 예, 의견 맞습니다. 기자회견한 분들도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 하고 예. 표선 의원 만나고 중진 의원 다 만나고 하면서 본인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중장기적으로 뭐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떻게 뭐 지금 다 얘기 들어보니 합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없는데 근데 지방선거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근데 나는 당원 투표 붙이고 싶은데 근데 이것도 반대 의견이 많네. 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의총 통해서 결정해야겠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총에서 뭔가 좀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결국 결론을 보면 아마 호사가들이나 또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 결국 정청래가 뭐 굽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토론하다가 이렇게 당대표가 하고자 했던 것도 그냥 없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하는 예.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하다가 대통령에게 감히 반기를 들어 하고 쫓아내는 정당은 아닙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냥 민주적으로 좀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좀 호사가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가 솔직히 많았죠. 많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이슈가 많았지만 민주당은 그런 것들도 다 안고 가는 정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 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더 이상 강하게 추진하지 않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를 결국에는 전당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이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너무나도 당내에서 다소 좀 폭력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전에서 최고위 내에서 이런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이 됐고 그 소위 친명이라고 하시는 분들 또 당권파 친청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이 입장을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아니 합당에 대해서 뚜렷하게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데 왜 지금이냐를 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제3자가 보기에는 어차피 다 한 식구인데 왜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럼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결국 어떤 정청래 대표의 성과나 이 8월 전당대회 그 이후의 총선 이런 것까지 모두가 엮여갖고 본인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저희는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럼 과연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인가? 저는 끝난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과연 저는 지금 이 조국혁신당의 최대 피해자가 됐는데 그 이후로 앞으로 이 선거연대는 어떻게 될지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는 과연 이 합당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지 저는 네. 굉장히 좀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짧게 말씀하시죠. 저도 짧게. 그러니까 예, 뒤에 길게 주제 하셔도 국민의힘 되고. 주제가 있기 때문에 짧게만 하면은 저희는 근데 노선 투쟁과 의견 투쟁은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있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수렴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쫓아내지 않습니다. 네. 제명시키지 않습니다. 제명시키지 징계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윤리심판원에 의해서 어떻게 그 자유의지의 총합인 당대표에게 반기를 드느냐 예.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오늘 문화일보 석간을 보니까 첫 문단이 이겁니다. 여권 분열 후유증만 남긴 채 무산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론이 또 이 프레임으로 갈 거거든요. 이렇게 갈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 싸움은 싸움이라 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이냐 결국이냐의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합당하느냐 결국에는 합당하느냐 이제 결국에는 타이밍의 문제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테이블에 정청래 대표가 올리셨고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좀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진보 진영의
같이 통합을 얘기했던 거는 간단합니다. 지방선거 압승,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승리, 오직 그 목표를 향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을 지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합당할 것이다에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차이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수렴을 하고 하나로서 당내 통합으로 가는 지금의 이제 상처를 봉합하고 통합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저는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요. 상식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범진보 진영에서 단일 후보를 내서 합당을 해서 후보를 한 명으로 내서 지방선거를 치르면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더 많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합당을 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민주당 후보, 일부는 조국혁신당을 타이틀을 달고 나갑니다. 그 안에서 경쟁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조국혁신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또 여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앞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의 표를 갈라먹어서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오늘따라 표정이 가능성을 굉장히 밝으시네요.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방선거 전에 이 다 통합 합당을 한 다음에 단일 후보를 내서 총선을 치르는 게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여왔던 어떤 관례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할 필요 없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 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지금까지 보였던 정치권 초식이랑은 다르고 그러면 그럼 이 선거 결과보다는 결국 다른 부분 때문에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후가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먹을 정도까지라도 올라왔어야죠.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방선거 앞두고 개혁신당, 오른쪽에는 우리공화당 뭐 등등 전환 그런 분들이랑 합당하실 겁니까? 못하잖아요. 개혁신당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전략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맞아요. 진보 진영은 최대한 합치는 게 좋지 않느냐. 저희가 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왜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신 이후에 대표 시절에 보였던 것과 달리 중도 확장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세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 대 정당당 대결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심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도층의 지지를 확고하게 얻은 다음에 신뢰를 바탕으로 그게 뭐 보수 정권이 되면 보수 쪽으로 가든 진보 쪽으로 가든 일단 중도의 그 지지를 확고하게 확장을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다음에 아마 중도층의 신뢰가 두터워진 다음에는 아마 진보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실 텐데 그때쯤에는 조국혁신당과 합당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합당 과정에서 말씀하신 짧은 기간 동안 나왔던 조국혁신당에 대한 무례한 발언이나 불쾌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죠. 언젠가 조국혁신당 손잡고 우리가 진보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건 전략적으로 중도층의 신뢰를 두텁게 하기 위한 거라 말씀드리고 국민의힘부터 신경 쓰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이런저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양상이 다른 거죠. 국민의힘의 양하당의 입장과 또 민주당이 먼저 당 대표가 이 화두를 던졌고 진보 진영에 그런데 그것이 무산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분열 양상을 보였고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그런 추측까지 낳고 있고 그러니까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야당을 빗대서 평가하시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요. 저희가 이게 영상으로 지금 계속 의총 이후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조승래 사무총장과 좀 무거운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앞으로 혹시 이 일을 계기로 정청래 리더십에 혹시 생채기가 나는 거 아니냐. 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깊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당대표나 리더는 실력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합당 제안을 1월 달에 하신 이유는 간단하죠. 이재명 정부 승리, 지방선거 압승인데 그러면 결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뒷받침을 위해서 이번 합당을 제안한 만큼 결과로서 압승을 해야 그게 이제 정청래 체제 그리고 정청래 리더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이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 것인가, 그리고 그런 방법론 중 하나로 개혁과 민생을 테마로 해서 조국혁신당이 좀 이런 압승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선거 공학적인 계산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 뭐 합당을 반대하는 쪽이나 합당을 찬성하는 쪽이나 모두 목표는 같습니다.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들 한 마음이신데 방법론이 다른 거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그 처음의 목표, 그 한 마음으로 어떻게 지방선거 압승을 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끌지, 저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다시 원팀 민주당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합당 문제가 오늘 내일로서 좀 정리가 일단락되면 되겠죠. 일단 예. 정청래 지도부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 해야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어부지리로 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선거는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정말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 당에서 뭐 내용이 없었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있었죠. 뭔가 좀 잡음이 있었는데 일단 정리가 되는 수순인 만큼 적어도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일단은 지방선거 전까지 보여줘야 되고, 그걸 성과를 토대로 원래 지도부는, 당대표는 또 선거 결과 성적표 갖고 그 평가를 받는 겁니다. 아하. 선거가 좋으면 똘똘 뭉치도록 본인이 공천도 잘하시고 하면은 그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본인이 추진하셨던 거가 좌절됐다고 해서 본인의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문제는 결국 선거 성적표로 증명하시면 될 겁니다. 예. 네. 저는 이 정청래 대표에게도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핑계거리가? 핑계거리가 생겼죠. 선거를 앞두고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해서 더 큰 승리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합당의 반대를 하고 이 논란을 만듦으로 인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가장 문제는, 저는 이 여러 갈등 국면이 지금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공관위를 꾸려야 되고 어떤 경선 과정이 진행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 과정 하나에서 이미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에서 온전히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 때는 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것이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어떤 평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부위원장님이 지나는 말로 요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 내에서 요거는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갈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 그 해석이 맞다면 지선 이후에도 합당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선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더 권력 투쟁은 강해질 텐데. 그래서 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투쟁 아닙니다. 진짜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를 어떻게 민주당이 이룰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 방법론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저는 결단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금 합당하냐, 결국 합당하냐, 지금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도 좀 크지만 결국 합당에 대해서는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합당에 대해서는 지금이야 결국에 차이일 뿐이지, 이런 개혁과 민생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뒷받침이 되겠다는 그런 당심과 충심만큼은 모두 다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명청 얘기하는데 이재명, 청와대, 오직 이재명과 청와대에 대한 복심으로서 민주당 의원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 성공을 바라고 있고 어떻게 뒷받침할까 다들 고심하고 있는 방법론의 차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약간 그러면 좀 꼬아서 다시 부 대변인께 질문 드리면, 친문, 친이낙연 뭐 여러 계파의 이름들이 최근 들어서 다 나왔어요. 이걸 권력 투쟁이라고 해석을 안 하기에는 내분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심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일단 친이낙연은 이제 바이바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권력 투쟁, 뭐 당권 투쟁, 민주정당에서 당권 투쟁이 나쁜 건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에선 당권 투쟁이 당연하죠. 있다. 8월에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새로 열렸을 때, 그러면은 직전 당대표 보궐로 들어오셔서 1년밖에 안 하셨으니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 방향에 대해서 건전하게 뭔가 또 아닙니다, 이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맞습니다라고 건전하게 토론하면서 투쟁을 하는 게 맞나요?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적어도 저희 당은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차기 전당대회 때,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 뭔가 거기에 맞서려고 하는,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그 투쟁의 노선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빠르게 추진해서 진보 쪽으로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중도 확장 전략을 펼칠 것인가. 요 노선 투쟁 아주 건전한 투쟁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자꾸 국민의힘은.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노선 투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정당인데 노선 투쟁해야 되는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예. 차기 전당대회 때 못 나오게 해버렸잖아요. 예. 차기 전당대회 어떻게 보면 노선 투쟁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제명시켜버리고, 전직 최고위원 제명시켜버리고, 지금 시당위원장 제명하기 직전, 저는 뭐 시당위원장직 박탈될 거라 보는데 그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저희 당의 운영이 당권 투쟁, 권력 투쟁, 아니 거기는 권력 투쟁 저리 좀 가라다. 권력 투쟁 좀 어허. 하십시오. 어. 정상적인 권력 투쟁을 좀 하십시오. 쫓아내지 말고. 예. 라고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논지에서 벗어나시는 왜 논지에서 말씀을 벗어나요?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치가. 저는 뭐 정치권 내에서 정당 내에서 권력 투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예. 해요.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국민들이 어떤 팩트보다도 국민들께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인식, 많은 언론의 평가는 이미 어떤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정청래 대표 측과 이재명 대통령 측과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즉각적인 합당은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6월에 지방선거를 하고 전당대회까지 2달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2달 내에 이 합당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합당을 한다. 그러면 합당을 했을 때 조국 혁신당의 많은 당원들이 과연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까?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 이 유불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당대회 이후로 합당 작업은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수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요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거대 여당이 합당으로서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니까 야당에서도 연대가 있어야 한다. 범야권 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개혁신당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요거 움직임은 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 오렌지색 장동혁 대표님이 오렌지색 넥타이? 넥타이를 메고 기자회견 먼 하셨잖아요. 옛날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약간 시그널, 나 이렇게 너랑 할 생각이 있어, 좀 나 좀 봐줘, 날 좀 보소를 전 연상시켰는데,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전환길과의 전면전을 선포를 하면서 공개 토론을 하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마 저는 고성국과 전환길에게 잠식당한 이제 극우 정당이 돼버린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 전환길의 패배는 결국은 장동혁의 패배고 국민의힘의 패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환길과 이제 이준석의 이 토론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진진하고요. 이런 프레임으로 안 보이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보수의 어른이시잖아요. 조갑재 논설위원이라던가 다른 이제 조중동 언론들도 이런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점을 표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본인들이 장동혁 체제가 국민의힘이 극우의 당으로 가고 있는지, 진짜 국민을 가득 눈에 담은 국민의 당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보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전환길 한 명의 압박에도 입도 뻥끗 못하는 국민의힘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 이래가지고 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전환길 고성국에게 잠식당한 정당이라고까지 표현하시든 뭐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그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평가에는 전혀 동의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이 어떤 지금 이 현 정부를 출범시키고 현 정국을 만드는데 원죄가 있습니다. 어떤 비상계엄과 탄핵, 그 이후에 당이 굉장히 자중질환에 빠져 있었죠. 정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분열 양상을 보였던 것도 맞습니다.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인 것도 맞고요. 근데 개혁신당과 당장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 것이냐, 합당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당장 결론을 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그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있고,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것이 소수 정당의 한계가 분명히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으로서는 어떤 후보를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 선거구별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저는 뭐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데 저는 민주당 쪽에서 조금 우리가 조금 제가 볼 때 좀 관전 포인트는 이 조국 혁신당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같아요. 과연 이 민주당이 조국 당과 조국 대표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는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궐선거로 해서 의회에 입성해야만이 본인의 향후 정치적 판로가 열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조국 대표를 단일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서 특정 지역에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정청래 대표의 시험대이고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관전 포인트다. 또
아까 전에는 민주당 얘기할 때 국힘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민주당 얘기 하셨는데 연대는 얘기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연대.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평택에 출마 선언한 황교안과의 극우 연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좀 잊지 않을 수 연대 없는 안 해요. 연대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전환길 씨가 지금 글쎄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전환길 씨한테 이건 전략적인 헤어짐이다. 잠시만 암령이다라고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김민수 그 최고가? 얘기 했다고 지금 전환길 그래요? 씨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우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과연 공식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거 못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윤석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인 듯 절연 아닌 절연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전환길 씨가 만약에 제가 아까 못할 거라고 말했던 장동욱 지도부가 아니다, 전략적 이별 아니라 우린 윤어게인이랑 이제 못한다라고 선언한 순간 전환길 씨 전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환길 씨 출마하면 자, 전환길 씨와 황교안 씨 어떻게 할 겁니까? 연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연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극우 쪽에서 저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복잡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공천이나 이런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고민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예, 그쪽에 계신 많은 분들 고민하시라. 국힘의 전환길 씨와 황교안 씨가 두렵다면, 만약에 이 선거에서 두렵다면 국민의힘 문 닫아야죠. 그럼 확실하게 절연한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뭐 그렇게 민주당이 의원님께서- 공격할 예.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희 내부에 있는 입장으로서는 그분들이 두렵다면 국민의힘 문 닫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많은 말씀 주시는데 장동혁 대표가 했던 말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 많은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잖아요. 그 좀 더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절연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 의총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당의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죠. 비상계엄 동조한 적 없고 내란에 동조한 적 없고 부정선거 윤어게인 세력이 동조한 적 없다. 우리는 이제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함께 평가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은 자꾸 국민의힘을 향해서 절여내라, 이제 뭐 끊어내라 요구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고 뭐 정반대되는 다른 불리한 이슈만 끄집어내서 비하만 하시는 거는 온건한 토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국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이제 국힘의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윤어게인과의 절연이냐 아니냐인 것 같은데요. 전환길이 일단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약간 절연과 가까운 워딩을 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좀 의아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과 뒤가 다르게 해서 형님 제가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봐주십시오라고 이제 했을 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저는 국민의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과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눈부신 성과에 대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거고 민생에 대해서도 엄청난 장애물이 될 거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좀 하셔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국혁신당하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은 이제 합당 논의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뭐 가치의 연대, 선거 연대 측면으로 합당이 아니라 그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준은 정말 명확합니다. 지분 싸움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과 정의 이런 중요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나 가치 연대를 할 거 나중에 합당 논의도 이루어질 건데 그럼 국민의힘은 도대체 윤어게인이 아니면 어떤 걸로 국정을 뒷받침하거나 아니면은 견제 세력으로서 균형을 잡으면서 갈 것인지 야당의 원래 기능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근데 그 기능을 국민의힘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잘 돼야 사실은 민주당이 잘 됩니다.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민생 발목 잡지 마시고 지금 미국과 이번 투자도 이제 대미 투자 법안도 계속 정세되어 있다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예. 정말 국회가 해야 될 일, 국민을 가득 눈 속에 담아두고 민생을 위해서 국회가 하는 입법 사항들을 월급 1억 6천만 원 받잖아요. 밥값 좀 하시고 돈값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 국민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좀 여쭙고 싶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절연에 대해서 분열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일관되게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상계엄이 그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은 저희 동의할 수 없다. 찬성하지 않는다. 내란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재의 탄핵 결정 존중한다.
저희는 이미 분명하게 당론을 갖고 수차례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비슷한 요구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그 프레임 안에 계속 가두기 위한 어떤 정치적, 정략적인 접근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윤어게인이 도대체 뭐죠? 윤어게인이 뭐예요? 저는 그래서 막 궁금해요. 예. 윤어게인이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민주당을 생각하고 그럼 윤어게인 프레임을 씌우는 건가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아하.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도 아하. 않습니다. 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문을 내겠습니까? 예.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별로 이 아니, 같이 이 협치를 프레임이- 해나가는 것에 네. 동의할 수가 없고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금도 그 입장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전한길 대표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전환기 씨의 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일이 논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논박을 해야 아니다. 되는 상대인가요? 오, 아니다. 아,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해요. 그분이 무슨 당직이 있습니까? 아하. 뭐가 있습니까? 예. 전혀 그거는 그냥 민주당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당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우리 당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했다고 저희가 그것을 당대표가 나서서 논박을 하는 순간 또 보도가 되고 또 기사가 될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그 프레임에서 저희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과정에서 메시지에 혼선이 있고 아하.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다양한 메시지를 내지 못한 점은 분명히 아쉽지만 저희는 그 전환기 씨나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휘둘릴 정당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민찬 부위원장님 하는 말씀을 장도혁 대표가 했으면은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도 않고 탈출하고도 남았죠. 그렇죠. 근데 그 김민수 기사 TV조선 기사가 이겁니다. 윤어게인 선긋자 전환길 선거 전략이라더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바로 얘기하죠. 앞에서는 윤절은 뒤에서는 포옹. 아이고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레임을 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좀 절연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절연됐는 게 그 바람입니다. 저희는. 근데 절연을 못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지켜보면서 뭐 하는 거지라고 하는 건데 자꾸 저희가 마치 몰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장도혁 대표에서 한마디만 나오면 됩니다. 예.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대통령 만들자는 게 아니라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그거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걸 못하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속보가 전해져 왔는데요. 법원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강선우와 김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오늘은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장 토론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